한번 보죠. 편제. 편제의 기본이 확장, 그죠? 이건 편제의 현상이잖아요. 그럼 편제의 에너지적 작용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진 게 편제예요. 그래서 안에서 물건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뭐 판매하고 영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밖에서 누가 가지고 들어온 것을 관리하고 분류하고 인덱스 붙이고 이러는 것이 정제예요. 그럼 정제는 수집, 보관, 축적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걸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건 정제인데, 정제의 핵심은 수치 계산이죠. 순차적 수치 계산. 채곡채곡 캐비넷에 채곡채곡 넣는 거예요. 그 분류 작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잘 될수록 우리는 그 일을 잘한다, 잘 돼야 효율적이다, 효과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빨리 찾을 수 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유형의 핵심이 뭐예요? 정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배운 걸 잘 정리하잖아요. 정리를 잘한다는 건 필요할 때 빨리 꺼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공부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공부한 게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대충 꾸겨서 집어넣었잖아요. 네? 꾸겨서 집어넣었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그걸 꺼내려고 막 찾는 중에 다른 화제로 넘어가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뭘 꺼냈는데 다른 게 딸려 나와요. 아니, 경험들 실제로 하잖아요. 그 뭐예요? 자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편제도 당연히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계산 능력. 근데 계산하는 방법이나 수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이 발달되면은 그냥 그 최대한 단순화 시킨다면은 수학과예요. 이쪽이 발달되면은 물리학과예요. 물리하고 수학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물리를 잘하긴 해요. 근데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물리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리학자가 수학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고요. 편제의 에너지가 그런데 을미의 편제는 상당 부분 정제적 속성이 강하다. 안정 중심의 확장, 안정 중심에서의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그러니까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은 편제로 용한다는 뜻이에요. 미토를 편제로 용하겠다. 근데 채성은 안정 중심이잖아요. 자기 영역 중심. 그러니까 영역을, 세력을 키워서 확장하는 형태의 편제가 아니고요. 그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형태의 편제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이게 만약에 을축이면은 똑같은 편제인데 여기의 편제는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편재이죠. 나한테 갖고 있는 게 없어도 있는 척하고 나가죠. 편재의 과시는 어떻다고요? 3을 가졌는데 7을 뻥튀기해서 열을 가진 것처럼 한다고요. 사업하는 양반들이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자본 3도 많아요. 3에 나머지 뭐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10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게 편재적인 구성이죠. 그게 그 잘 되면은 당연히 나머지 7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3을 가지고. 당연히 그 정도는 돼야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편재적 속성은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응용, 활용의 코드가 굉장히 강해요. 자, 똑같이 수치를 계산하는데 수학은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수학자는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는 그걸로 뭔가를 응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오히려 굉장히 판타지스러워요. 무슨 막 틀림없이 이제 맞는 게 아니고요. 거의 소설가 수준이에요. 아니 그렇게 소설을 안 쓰고 어떻게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며 양자역학을 얘기할 거예요. 그죠? 배지도 않고 증명도 안 되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하는 건데 을미일주는 상당 부분 안의 중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도 그 언저리에만 있다. 그래서 을미일주는 영역 확장이 소심하다. 소심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무대뽀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 확장적, 그러니까 편재적 확장성은 상당 부분 떨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냥 편재라고 하는 기본적 코드, 그 십성의 성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명에 일지나 월지에 편재가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랑적 요소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허세, 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뻥 안 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뻥 치고 살죠. 실제로는 열을 갖고 있는데 뻥 쳐서 3만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뻥이잖아요. 없는 척 하는 것도 뻥 아닌가요? 정재형은 자기를 다 안 드러내요. 그래서 열이 있으면은 한 7만 드러내고 한 3 정도는 감추고 있죠, 항상. 예비돼 있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부도난다, 편재가 부도난다면은 나머지 뻥튄 7이 부도나잖아요. 그럼 마을 하나가 날아가요. 자기 동네 사람들 빌린 거 다 마을 하나가 완전 초토화되죠. 정제가 부도난다? 잘 날 일도 없지만 부도나면은 다 털고 자기 것 챙겨서 가요. 다르죠, 성향이. 뭐 비유가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정제하고 편제는 일정 부분 뭐 성향에 대한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공간 구성 능력이죠. 그게 편제라고 그랬어요. 저걸 우리는 다 디자인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정제는 그러한 공간 구성 능력이 떨어져요.
대신 공간 점유 능력이 뛰어나요. 채곡채곡 점유해가요. 그래서 시간만 주어지면은 그 공간을 채곡채곡 잡아먹습니다. 근데 편재는 한 번에 그 공간 전체를 어떻게 쓸까,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는 대상의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 남성성이 강한 구성들은, 여자나 남자나 남성성이 강한 구성들은 저 편재성이 강해요. 여성성이 강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정재성이 강해요. 그래서 남성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공간 구성 능력,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후진 잘한다. 주차 잘한다.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다 모니터로 다 보이니까. 후방 카메라로 다 보이잖아요. 삐삐삐삐 소리 나면서 다. 좀 지나면 어떻게 이제 내려서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주차할 거예요, 바로. 이미 실행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성성이 발달된 사람은 대상을 볼 때 뭘 봐요? 모형을 봐요. 형체를 본다고요, 형체. 형체를 보니까 남성성이 강하면은 몸매를 봐요. 여자나 남자나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 형을 본다고. 여성성이 강하면 형보다 먼저 들어오는 게 있죠. 색. 그래서 여성성이 강하면은 저 색에 더 민감해요. 이건 다 시각적인 건데, 시각적인 거에서도 시간성이고 이건 공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를 바라보는 기준,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기준도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편재의 조건에서 바라볼 때,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재성이니까 결과, 분석, 인식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을미일주는 결과를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미중에 을목을 대표자로 나와서 작용하니까 목에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걸 미토를 쓰는 것, 미토를 활용하는 거에 이미 그 데이터나 정보들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인식하게 되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뭐가 먼저 일어나요? 이거에 대한 예측을 하겠죠. 경제학자들이 뭘 해요? 예측하잖아요. 2022년 경제가 어떨 것이다. 전망하고 그 작년, 재작년이 어땠고 흐름이 어떠니까 내년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죠. 그죠? 누가 하냐고요, 그걸? 정제들이 수치 갖고 데이터 갖고. 정제는 정제 유형으로 하고요. 편제는 편제 유형으로 해요. 편제는 차곡차곡 쌓아서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형태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는 오히려 그 무슨 회사, 기업 형태에 대해서 자료 분석하고 저렇게 결과를 인식해서 기업 컨설팅 같은 걸 하죠. 당신네 회사는 구조가 어디가 잘못되고 시스템 연결이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컨설팅을 하겠죠. 예측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해서.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결과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 결과를 인지한다는 것, 이게 뒤집어지면은 결과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에 매여 있다. 결과에 매여 있으면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행동하지 않는다. 과제를 주어주지 않으면은 안 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일지에 편제나 정제가 있는 명이 그거에 집중돼 있고 그걸 잘 부정적으로 쓰게 된다면은 이런 명들은 그럴 건데 결과가 뻔한데 무엇로 하냐 이거죠. 엄마가 야, 이 공부 좀 하자. 아이 그거 시험도 안 나오는데 뭐로 해요? 그 전에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뭘 한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결과를 앓은 거예요. 그걸 지레 짐작하는 거죠, 그죠? 올 것을 미리 알아서 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걸 지레 짐작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안 해요, 행동을 안 한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 중심. 이게 여기는 지금 결과 중심에 있다 이 얘기네요, 그죠? 결과 중심에 있다. 그러면 내가 결과에 예속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견이 강하다면, 비겁이 강하다면은 결과하고 상관없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을 줄 아는데 결과가 부정적인데도 어떻게 행동하죠? 중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결핍은 비겁이죠. 무게중심이 결과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이게 나라고 해서 꼭 나가 아니고요. 나와 근접한 에너지들이죠. 저 비겁이 강하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을 줄 알고 분명히 내가 고 하는 순간 고박 쓸 걸 알아요. 바로 옆에 저거 감추고 있는 거 알아요. 확실히 아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고 한다고요. 네. 혹시나 하고. 여기는 생각보다 결과 인식하는 것보다 충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강하죠. 주체적으로 내 기준으로 뭔가 하는 게 더 강합니다. 자, 정제나 편제가 돼 있고 저게 분석적 코드가 강하면은 판을 다 둘러보고 고들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죠? 밑장에는 없는 것 같아. 다 분석한다고요. 저놈이 막 만지작 하는 게 저게 분명히 저게 고돌이다. 스톱하죠. 그죠? 3점으로 끝. 분석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뭘로 해요? 분석하는 게 아니고 감각, 직관 뭐 이런 것들이죠. 충동적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발달된 명이 이런 걸 보면은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그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냥 행동하지 못할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저녁에 같이 한 잔씩 먹었습니다. 술 한 잔씩 모여서. 지금은 참 어려운 광경이 되겠지만은, 그러면 정제가 발달돼 있으면은 계산 다 돼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가면은 2차 먹어야 되고, 그러면 또 막 돈 내야 되고,
집에 마누라 막 바가지 다 계산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 온 척하고 나 먼저 갈게 하고 갔죠. 뭘 생각해요? 닥쳐올 막 집에서 이렇게 발톱 세우고 있는 이미 예측이 다 되죠. 여기 똑같이 예측해요. 집에 가면 발톱 세우고 있을 거 예측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 중심의 사유체계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개사라 세라 이렇게 하는 거죠. 딜대로 되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편제가 있는데 비견이 발달돼 있어요. 저 비견이. 그러면은 이 편제를 자극하죠. 그래서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비견과 편제가 만나면은 흥분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걸 그럴듯한 표현으로 강계지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리 뭐 이런 거 따져서 팔 걷어붙이고 덤비죠. 친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편제가 왕하고 신약한 명이라면은 제의 결과 중심적 구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그 결과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그게 부담으로 항상 오는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주체성의 부분이죠. 그거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일간 중심에서 비견이 근이 되고 힘이 잘 돼 있는 명은 막상 사건이 벌어지면은 사건에 대한 태도가 저렇게 주체적이고 담대하게 대응해요. 근데 신약에 이렇게 편제나 재성 중심으로 돼 있다면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결과에 따라가요. 거기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거에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면은 을미일주가 신약하다. 제왕하고 신약하다. 그러면은 저 비겁을 선호하겠죠. 그죠? 저게 결핍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연으로 연결된다고요. 결핍은 나의 부족한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항상 그것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대상을 만나면 끌림이 형성되죠. 자기는 항상 그 결과에 예측돼 있는 걸로 행동하는데 굉장히 불규칙하고 즉흥적이고 도발적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선호도에 연결이 되죠. 이건 심리적 접근이고요. 우리가 사주적 접근으로 본다면은 을미가 저 이 재를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 있게 쓰고 싶은 거예요. 신약하다고 할 때. 그러면 뭐예요? 묘라고 하는 록을 갖고 있는 명을 원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토끼띠나 묘일주를 만나면은 강력한 끌림이 형성되죠. 그냥 그게 인연이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같이 살고 있어요. 이쪽이 지금 결과 분석하는 건데 그 결과 분석하는 게 이 부분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예요. 자, 재가 발달돼 있다. 그러면 재가 발달돼 있다는 것의 핵심은 이 부분이 발달돼 있다는 뜻이에요. 가시적이어야 돼요. 재성의 핵심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품으로서 교환 가치가 형성돼야 돼요. 그게 재성적 그 시점이에요. 상품 가치가 있냐는 건 이건 뭐예요?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 가치라고요. 환금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품이 재화로 전환될 수 있는 가치로 바라보는 것. 이게 재성이에요. 정제는 그게 정제적 시각, 그 순차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시각으로 그렇게 환치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편제는 그런 것들을 공간적 입장으로 활용이나 응용적 입장이 더 강하게 발현되겠죠. 그러니까 을미일주가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결핍은 뭐예요? 여기에 결핍은 당연히 여기는 상징,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의 가치이죠. 인성의 가치에는 상징 가치, 의미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발달되면은 이런 게 발달된 거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존재하는 것처럼 상정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관념어예요. 이걸 이렇게 다 관념어잖아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가져와 보세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사람이에요? 나는 나지. 그러니까 사람,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관념시켜 놓은 언어들이죠. 그걸 구조라고 하잖아요. 구조주의들의 핵심이 저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적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델리다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걸 해체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딨냐.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 내가 인간인가요? 내가 사람과 사이에 있는 난가요? 이런 건 다 관념어라고. 이런 건 다 인성적 사유체계에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요. 그 명리는 지독한 구조주의적 틀이에요. 명리를 해석하시려면은 굳이 뭐 서양 철학을 끌어들여서 명리의 해석 체계하고 연결하려고 한다면은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 상징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죠. 물질에 그 물질, 그 상품의 의미나 상징성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건이 뭔가 재산이 쌓여 있는데 그 레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쪽을 끌어들이죠. 왕과 귀족, 서양의 핵심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들 보좌하는 게 부르주아잖아요. 그죠? 의사, 변호사, 뭐 부르주아가 성 안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그들이 그런 걸 하죠. 근데 이들이 돈을 벌어요. 실력이 생겼어요. 돈이 생기니까 파워도 생기죠. 그럼 이들이 뭘 하려고 하겠어요? 이걸 끌어들이려고 하죠. 상징성, 신분 상승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아? 숙종 이후 상업이 발달되고 뭐 정조 지나가고 이러면은 중산 계급들이 상업적인 부분들이 커져서 부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양반 집보다 더 크게 져요. 그래서 대문, 소설 대문을 만들죠. 양반 집보다 더 근사하게. 그 양반 집들은 화가 나요. 저것들이 자기들보다 더 하니까 양반들은 소설 대문을 다 없애고 민대문을 줘버려요. 아예. 조선 후기에 건축의 특징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쪽이 생기니까 이걸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결핍을 인식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죠. 자, 졸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분에 대한 포장이죠. 자동차 비싼 거 사서 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뭔가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갑질 하잖아요. 그게 이런 걸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것과 연결되는 코드들을 보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연결되면은 저게 인연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성이 발달된 명은 일지에 재성이 있다. 지금 뭐 일지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구성을 연결하시면은 자, 묘를 보면은 록이니까 을목의 록이죠. 재를 근거로 록을 얻었으니까 재를 다루는 주체적 힘을 갖게 되겠네요. 굉장한 코드죠. 만약에 을미일주가 수가 왕하고 또는 재가 왕하고 뭐 관이 왕하고 해서 을미일주가 부대낀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선호하는 게 뭘까? 당연히 저 록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저게 배우자 인연으로 온다. 그러면은 토끼띠나 묘일주와 인연의 고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인성이네요. 그죠? 해, 미로, 을목으로 연결해서 가합을 하죠. 재성의 결핍마저 해소하네. 그죠? 그러면은 묘가 오는 것은 본인 기준에 재를 직접 다루려고 하는 주체적 에너지이고요. 인성이 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정신적인 교감 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건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과 인연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같은 매장에서 같이 힘을 부대끼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상 같은 사람이에요. 묘가 인연으로 들어온다면은. 근데 해가 인연으로 들어온다면은 정신적 위로, 안정, 편안함을 형성하는 걸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지적, 교감, 대화 이런 걸 얘기하겠죠.
다 좋은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하고 기본적으로 연결여지를 갖고 있죠. 5로 연결되면은 오미로 합을 하겠죠. 식신, 생재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식신, 생재가 아주 잘 되겠죠. 저 미토 기준으로 화를 품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토가 어떻게 빵빵해진다. 재적 포만, 미토가 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런 경우는 당연히 을목이 시달릴 수는 있어도 재적인 구성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명에 수가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면 굉장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 부를 이루었다 이런 소리를 할 만합니다. 이런 신금을 만나면은 관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관이 주도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인연이 됩니다. 이런 것은 조건적 인연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재관은 외부로 연결되는 거고 이건 조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식은 내부적 통로로 연결되는 거고 이건 감성, 감정적 코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 하고요. 조건적으로 저 사람과는 살면은 그래도 먹고는 살만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며느리 얘기하잖아요. 엉덩이가 커야 된다. 왜? 생산 때문에. 그거 뭘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보는 거죠. 조건. 재관으로 조건을 본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 재관은 밖에 있는 거예요. 외부적 조건들이고요. 인식은 나의 통로예요. 내 몸에, 내 마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으로 배우자가 연결되는 것은 내 감정 통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집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뭔가 끌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 인연의 고리도 그런 것도 일정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관이 들어왔는데 그게 다 조건만 따지는 건 아니고요. 조건적 배경이 깔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조건 우선이라는 뜻이죠.